금종옥입니다. 오늘은 임용고시 2차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임용에 합격을 했는데요. 제가 2차는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가진 정보를 이렇게 꼭 나누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중등 임용을 준비하시는 임고생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시한 지역에는 구상실에 임고생이 2명씩 들어갔고요. 구상을 끝내고 들어가는 면접실에는 면접관이 5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응시 지역에 따라 시계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하니 그 부분도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2차 면접 공부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2차 임용 면접에서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갈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삼성 면접과 임용 면접을 모두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차 임용 시험장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헤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긴 분들은 깔끔하게 하나로 묶어서 망을 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 단발머리이신 분들은 안으로 살짝 말린 시컬 헤어를 하고 오셨어요. 물론 저도 짧은 단발머리일 때라 시컬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헤어 색깔은 어두운 갈색과 검정색이 많았습니다. 저도 원래 밝은 갈색이었는데 검정색으로 톤 다운 염색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때 메이크업을 전문가에게 받고 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삼성 면접에서도 그랬고 임용 면접에서도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고 갔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메이크업을 받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서는 전혀 메이크업을 전문가에게 따로 돈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외모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임용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 교사를 뽑기 위한 면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장에서 제가 거의 맨 뒷번호를 뽑아서 오후 늦게까지 대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임고생 분들의 복장도 보이더라고요. 우선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투피스 그리고 검정색 구두를 신으신 분들이 80% 정도 계셨고요. 15% 정도는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정장 자켓과 검정색 정장 바지를 입으신 분들이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임용 2차 면접에서 헤어, 메이크업, 복장에 관한 부분은 단정하기만 하면 된다입니다. 검정색이 아닌 조금 튀는 색의 옷을 입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 옷을 입고 교실에서 대기할 때 나만 너무 튀는 것 같은데? 옷을 잘못 입고 왔나? 라고 걱정만 안 하고 면접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시험에 최종 불합격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튀는 옷을 입어서 그런가 봐 라고 옷으로 자책하시거나 또 그 옷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 2차 면접을 준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2차 면접은 1차 결과 발표 전과 발표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차 결과 발표 전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스터디를 꾸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준비가 할 게 너무 많거든요. 1차 시험이 끝나면 한마음 교사되기라는 다음 카페에 스터디를 구하는 글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이 카페가 인고생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카페인데요. 이 카페를 통해 스터디원을 구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총 2개 했는데요. 하나는 제 전공과 같은 선생님으로 구성된 스터디, 또 하나는 상담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두 스터디 모두 스터디 1이 열심히 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좋았는데 영양 선생님 3분과 함께한 스터디는 거리가 집에서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곳이어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발표 전까지만 함께하고 1차 발표 후부터는 상담 선생님이 함께한 스터디로만 최종까지 쭉 함께했습니다. 1차 때는 오프라인 스터디가 굳이 필요 없지만 2차 때는 저는 꼭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차는 글로 써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말로 평가받는 면접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평가 방법에 맞게 시험 준비도 말로 연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도 스터디를 하면 나의 잘못된 습관을 빨리 찾아내서 고칠 수 있고 면접의 답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스터디원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면접책의 답안을 만들어 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구상하고 면접처럼 말하는 연습도 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감조차 없어 쉽지 않았습니다. 짠! 지금부터는 저처럼 2차 준비가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2차에서 준비했던 8가지 준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책입니다. 저는 총 4개를 보았는데요. 수상한 면접, 2020년도 버전은 면접 레시피죠. 그리고 전태련 교수님 2차 자료, 윤승현 교수님 면접책, 출제자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다큐멘터리 시청입니다.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의 눈물, 4차 산업혁명 관련 다큐 등등등을 보았어요. 이건 1차 시험 치시고 나서 드라마 보듯이 편안하게 바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 합격 여부가 발표 나고 나면 2차 시험이 너무 임박해서 다큐를 볼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교육 관련 책 읽기입니다. 학급 긍정 훈육법, 교실 속 갈등 상황, 백문 백일답, 내가 교사가 돼도 되나, 최고의 교사, 이렇게 저는 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 관련 뉴스 검색입니다. 면접 레시피 다음 카페에 있는 교육 관련 뉴스 링크를 모두 들어가서 확인하고 뉴스를 응용해 문제와 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응시 지역이 예를 들어 경남이라면 경남교육이라고 검색해서 뉴스를 쭉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5번째는 행복한 교육 잡지 보기입니다.
시험을 응시하는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혼자서 1년치 정리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한마음 교사되기 카페에서 1차 결과가 발표나면 행복한 교육 잡지 함께 정리하기 스터디를 모집하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거기에 스터디 1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내용을 정리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보통 12명의 스터디 1을 모집하는데요. 각자 한 달씩 맡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스터디 1들이 서로 정리한 것을 공유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는 한 달치만 정리를 했지만 총 12달의 요약본을 가지게 되는 거죠. 6번째는 교육감 신년사 보기입니다. 평가원 지역이 아닌 곳은 특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평가원 지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사로 일하게 될 지역의 한 해 주요 교육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으니 모든 임고생 분들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번째는 지역별 시책입니다. 시책을 보시면 큰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면접장에서 답변을 할 때 시책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답변에 시책을 녹여내기 어렵다면 클로징 멘트에 시책을 녹여 나만의 클로징 멘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유튜브 시청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면접 레시피에 있는 책 내용 중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검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 학생 인권 조례 토론, 고교 학점제, 교과 교실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없던 제도라 책만 보아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임용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영잘남님과 참교사 양선생님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량 과목과 관련하여 융합 수업, 체인지 메이커 동아리, 자유학기제 동아리,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지 나만의 답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2차 준비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제 교사가 된다면 하고 싶은 활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서 저만의 답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8가지를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8가지를 모두 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건 필요해,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긍정옥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선생님들 모두 복도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